우리 채널에서는 자동차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 세계를 누비며 가장 인상적인 기술의 걸작들을 추적합니다. 값비싼 자동차부터 바다를 가르는 거대한 해양의 거인들까지 크고 강력하고 경외감을 불러일으킨다면 반드시 우리 영상에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는 드넓은 바다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앞에는 세계에서 가장 장대한 배 15척이 있습니다. 수평선 위로 천천히 흘러가는 선박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하시거나 그저 거대한 스케일을 사랑하신다면 편히 앉으세요. 이 목록에는 진짜 타이탄들이 있습니다. 또한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고 그 대신 우리는 새로운 영상들로 여러분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시청하세요. 여러분이 크루즈 여객선에 별로 열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바다의 아이콘은 숨을 멎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박이 아니라 로열 캐리비안 사가 선보인 아이콘 클래스라는 완전히 새로운 선박 등급을 여는 진정한 해양의 배수입니다. 그 배수량은 놀라운 25만 톤입니다. 비교를 위해 말하자면 이전의 기록 보유자인 바다의 경이보다 무려 6% 더 무겁습니다. 이 거인의 선내에는 승무원과 승객을 포함해 거의 10,000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척의 배에 10,000명의 사람들이 함께 숨쉬며 공간의 매 미터를 나눈다는 것을. 부드럽게 말해 모든 이의 취향에 맞는 환경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오락 규모 또한 그에 걸맞습니다. 20개의 갑판, 거대한 워터파크, 온 가족을 위한 수많은 구역, 14가지의 새로운 객실 유형, 이 여객선에서는 지루할 틈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것은 로열 캐리비안사의 현 플래그십 바다의 경이입니다. 이 여객선은 아직 세계에서 가장 큰 크루즈 선박이라는 타이틀을 지키고 있지만 그 날들도 다했습니다. 바다의 아이콘, 이미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바다의 경이는 2022년에 진수되었고 중량은 23만 6천 톤이 넘습니다. 객실에는 약 7,000명의 승객이 머물 수 있고 이들을 2,000명이 넘는 승무원이 응대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떠다니는 문명으로 테마가 다른 지구들로 나뉘어 있어 마치 도시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여기에는 핫도그와 게임기가 있는 산책로, 스포츠바, 공원, 물놀이 슬라이드가 있는 수영장, 아이스링크, 카지노, 극장, 스파, 피트니스 센터, 심지어 코미디 클럽까지 있습니다. 로열 캐리비안은 선박의 이러한 구조 덕분에 어마어마한 인원수에도 불구하고 승객들이 비좁음을 느끼지 않는다고 자신합니다. 글쎄요, 뷔페의 인파와 엘리베이터 대기줄을 제외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로열 캐리비안사는 자신의 거대한 여객선들로 바다 전체를 점령하기 전에는 멈추지 않으려는 듯 보입니다. 그들의 선대는 부러운 주기성으로 보강되고 새로 나오는 모든 배는 크기와 화려함에서 이전 배를 능가하려 합니다. 바다의 오디세이, 이 선박 광기의 또 다른 대표작입니다. 이 선박은 떠다니는 어린이 캠프라고 불립니다. 그만큼 모든 것이 가족 여행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수많은 아이들이 수십 개의 수영장으로 뛰어드는 가운데 휴가를 보낼 준비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영웅적인 부모이거나 철의 인내심의 소유자일 겁니다. 물론 선내에는 어른 전용 구역도 있습니다. 바, 레스토랑, 자쿠지가 갖춰진 선베드 구역이죠. 그러나 바로 그곳으로 4,000명의 어른들이 넣은 혼돈, 즉 슬라이드, 회전 목마, 끝없는 아이들의 비명에서 도망쳐 몰려듭니다. 바다의 자유가 2006년에 진수되었을 때 그것은 지구에서 가장 큰 여객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업계에서 오랫동안 정상에 머무르기는 어렵습니다. 곧바로 더 큰 거인들이 나타나 그 크기를 압도해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여전히 길이가 340m가 넘고 폭이 거의 56m에 달하는 강력한 선박입니다. 항속 속도 21.6노트, 탑승 정원 5,000명이 넘습니다. 그 당시 이 여객선은 진정한 기술의 경이로 여겨졌습니다. 이곳에는 하나의 거리처럼 이어지는 상점가, 레스토랑, 극장, 바, 아이스링크, 도서관, 미니 골프 배구 클라이밍을 위한 스포츠 코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이것이 크루즈 사치의 정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로열 캐리비안은 영광에 안주하는 법이 없습니다. 해가 갈수록 점점 더 기괴하고 호화로운 배들을 내놓고 그래서 바다의 자유는 서서히 그림자 속으로 사라져갑니다.
로열 캐리비안 선박들의 이 연소에서 마지막으로 바다의 선원입니다. 네, 이 크루즈 제국의 또 다른 거인이죠. 앞선 배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작습니다. 23개 대신 20개의 수영장. 아마도 레이저 태그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플로우 라이더. 서핑 시뮬레이터가 있어서 바다로 나가지 않고도 인공파도 위를 탈 수 있죠. 더 많은 오락거리를 원하시나요? 물론입니다. 만약 갑자기 이 오락의 배에서 탈출하고 싶어진다면 선내에는 퀘스트 룸도 있습니다. 이 모든 액티비티가 여러분을 지치게 한다면 수십 개의 바와 레스토랑이 모든 것을 잊게 도와줄 것입니다. 알코올, 바다의 무료함으로부터의 전통적 구원이지요. 그리고 이런 배에서는 샴페인을 손에 들고 있어도 지루할 수 있습니다. 이제 로열 캐리비안의 선대를 떠나 그들의 주요 경쟁자 카니발이라는 크루즈 제국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거인 퍼레이드를 여는 것은 이름만큼이나 장엄한 선박 카니발 축제입니다. 그것은 로열 캐리비안의 경쟁자들보다 약간 작을지 모르지만 광기와 오락의 양에서는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그 톤수 18만 3천 톤이 넘습니다. 그리고 선내에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심지어 롤러코스터까지 있어요. 농담이 아닙니다. 실제로 갑판 위에 설치되어 있으며 바다 위로 매달린 레일을 따라 달립니다. 객실은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표준 가족형부터 최대한의 편안함을 즐기는 이들을 위한 호화 스위트까지. 물론 객실 창문이 구명정 쪽을 향해 있거나 아예 창문이 없다면 여러분은 가능한 한 객실 안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이고 싶어질 겁니다. 다행히도 선내에는 끝없이 많은 바, 레스토랑, 무대, 극장, 오락쇼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아이들을 위한 것들도 많습니다. 카니발은 심지어 케네디 우주센터와 협력하여 어린 승객들에게 과학과 우주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그동안 어른들은 수많은 바 중 한 곳에서 남아있는 마지막 뉴런들을 평온히 소모할 수 있죠. 진정한 물 위의 축제입니다. 카니발의 다음 거인은 카니발 파노라마입니다. 이 선박은 비스타 클래스에 속하며 2019년에 취역했습니다. 그 이후 더 최신의 여객선들이 그것을 능가하긴 했지만 여전히 크루즈 세계의 인상적인 대표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첫눈에 보이는 상부 갑판은 마치 햄스터 놀이터 같습니다. 관 형태의 미로, 슬라이드, 워터 어트랙션이 공간을 가득 메우죠. 이것이 핵심 가족 구역입니다. 언제나처럼 수십 개의 바와 오락실이 갖춰져 있지만 많은 경쟁자들과 달리 이 선박에는 카지노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랍게도 스파 센터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 배는 종종 캘리포니아에서 운영되는데 그곳에서는 스파가 거의 모든 사치의 필수 요소가 되었죠. 사우나, 하맘, 아로마 마사지 없이 승객들은 어떻게 버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수용 인원은 인상적입니다. 4,800명이 넘는 승객과 1,450명의 승무원. 비교적 젊은 배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카니발은 일부 항해를 취소하고 고객들에게 환불해야 했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이런 거인들도 때로는 삐걱댑니다. 다음 순서는 카니발의 또 다른 대형선, 카니발 브리즈입니다. 이 선박은 2012년에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고 그때부터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출항해 카리브해를 누빕니다. 호화로운 배에 걸맞은 호화로운 노선이죠. 이 배는 3,690명의 승객을 위해 설계되었고 1,386명의 승무원이 이를 지원합니다. 그 톤수는 13만 톤을 넘습니다. 가장 최신의 괴물급에 비하면 크기가 뒤처질지 모르지만 여전히 만만치 않은 강자입니다. 당연히 선내에는 바, 레스토랑, 카지노가 있고 맞습니다. 제대로 된 스파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게 빠지면 섭하니까요. 이제 우리 앞에는 진정한 장수 선박, 풍부한 역사를 지닌 배가 있습니다. 카니발 기쁨은 과거에 카니발 빅토리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고 처음 바다로 나간 것은 2000년이었습니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 갑판을 수만 명이 밟고 지나갔죠. 그리고 세월이 흐르며 배는 광택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의 카니발은 이 노장을 다시 살리기로 결정합니다. 대대적인 리노베이션 이후 여객선은 새 이름과 완전한 업그레이드를 부여받았습니다. 오늘날 카니발 기쁨은 배수량 10만 2천 톤, 2,764명의 승객과 1,100명의 승무원을 수용하는 새로 단장한 선박입니다. 선내에는 4개의 수영장, 스파 컴플렉스, 카지노, 3곳의 널찍한 다이닝룸, 그리고 수십 개의 바와 라운지가 있습니다.
또한 승객들이 사랑하는 라스베이거스 스타일의 화려한 쇼 역시 그대로입니다. 요컨대 물 위에서 성대하게 쉬고 단 한순간도 지루하지 않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죠. 맞습니다. 우리가 이미 언급한 배들 가운데 가장 현대적인 배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의 시험을 통과했고 이제는 마치 갓 조선소에서 나온 듯 빛나고 있습니다. 다만 솔직히 말해 이 모든 배들은 하나의 거대한 바다 파티로 뒤섞이기 시작하네요. 항로를 바꿔볼까요? 이제 스위스의 대형 크루즈 회사 MSC 크루즈로 넘어갑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크루즈 회사이며 당연히 이들 역시 카니발이나 로열 캐리비안의 어떤 괴물과도 크기를 겨룰 수 있는 선박들을 보유하고 있죠. 만나보세요. MSC 시스케이프. 이 배는 MSC 선대에 있는 시사이드 클래스 4척 가운데 가장 큽니다. 길이는 339m, 총 톤수 16만 9,400, 20개의 갑판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수용 인원 5,000명이 넘는 승객과 약 1,650명의 승무원. 외관은 윗부분에 거대한 호텔을 얹어 놓은 듯한 전형적인 크루즈 선박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MSC 시스케이프에는 세계 어느 다른 여객선도 제공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로보트론이라는 장치죠. 이것은 거대한 로봇팔 형태의 어트랙션으로 여러분을 좌석에 앉힌 채 바다 위 높이 들어 올려 회전시키고 흔듭니다. 그것도 물의 심연 위에서요. 멀미가 심하신 분들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아드레날린을 갈망한다면 앞으로 바로 이 기계적 포옹 속으로 MSC는 분명 크루즈 오락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 합니다. 비록 그들의 많은 선박이 유럽식으로 차분해 보일지라도 상상력만큼은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선 선박의 언니 격인 MSC 시사이드가 있습니다. 이것은 MSC 크루즈 선대에서 시사이드 클래스의 첫 번째 선박입니다. 가장 먼저 발표되었고 가장 먼저 건조되었으며 나머지들이 등장하기 전에 이미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시스케이프와 비슷해 보이지만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작다는 점이죠. 총 톤수는 15만 3,516. 건조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크루즈 선박들 가운데 14번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1등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무게 있는 성취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다른 여객선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지만 한 가지 불쾌한 사건이 헤드라인을 장식한 적이 있습니다. 2021년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이 선박을 점검했고 100점 만점에 67점을 매겼습니다. 이유는 위생 문제. 식기세척기가 제 역할을 못했고 식당에 파리들이 보였습니다. 네, 파리요. 바다 전망의 레스토랑에서 나는 그 향기를 상상해 보세요. 그 이후로 조치가 취해졌고 이제는 당당히 더 훌륭한 점수 100점 만점에 93점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흔히 말하듯 찝찝함은 남습니다. 그런 배에서의 저녁 식사, 호불호가 갈리겠죠. 여러분 앞에는 MSC 월드 유로파입니다. MSC 크루즈가 선보인 또 하나의 기념비적 여객선으로 2022년 출시 당시 회사의 새로운 플래그십이 되었습니다. 이 배는 그들의 역사상 가장 큰 선박이 되었고 이는 빈말이 아닙니다. 거의 7,000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거대한 인파가 탁 트인 바다의 포로처럼 느끼지 않도록 선내에는 무려 33개의 레스토랑과 바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식사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 월드 유로파에는 완전히 색다른 오락이 기다립니다. 첫째, 포뮬러 1 시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탑승 전 알코올 테스트가 필요한지는 알 수 없지만 크루즈 관광객을 아는 사람이라면 글쎄요, 그럴 가능성은 낮겠죠. 둘째, 그리고 이것이 정말 독특한데 바다에서 가장 높은 드라이 슬라이드가 자리합니다. 그렇습니다. 물 없이 미끄러지는 슬라이드가 10개의 갑판을 관통합니다. 다소 괴상하게 들리나요? 바로 그 점을 노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성에 대한 자부심 어린 선언과는 달리 이 여객선은 여전히 LNG 액화 천연가스보로 운항합니다. 중유보다 덜 해롭기는 하지만 메탄 배출은 훨씬 높죠. 아이러니입니다. 자연을 아낀다며 자랑하는 배가 대륙 하나쯤은 들법한 가스를 대기 중에 뿜어내는 현실이라니요. MSC 목록의 마지막 선박 MSC 비르투오사입니다. 건조는 2020년에 시작되었지만 바로 그때 크루즈 세계 전체가 일시 정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항해는 2021년 5월에서야 이루어졌죠. 이 여객선은 메라빌리아 플러스 클래스에 속합니다. 이 말로 이미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클래스의 3배가 나올 때마다 이전 것보다 약간씩 더 커지죠.
비르투오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총톤수는 인상적인 18만 1000톤입니다. 수용인원 6,334명의 승객, 여기에 이 거인을 돌보는 수백 명의 승무원이 더해집니다. 선내에는 크루즈의 호화로움에 기대하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쇼, 레스토랑, 상점, 수영장, 스파구역,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미국 경쟁사들보다 더 차분한 유럽식 스타일로 꾸며져 있지만 결코 덜 인상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넌으로 번쩍이는 회전 목마가 아닌 절제된 분위기의 크루즈를 원한다면 바로 여기입니다. 이제 북쪽으로 향합니다. 우리 앞에는 대형 노르웨이 크루즈 회사 노르웨이언 크루즈 라인의 대표가 서 있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자식 노르웨이언 프리마 2022년에 취항했습니다. 6척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라인업의 첫 번째 선박입니다. 그 총 톤수 14만 3,535. 맞습니다. 기록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배는 크기만이 아니라 편안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승무원 대 승객의 비율이 대부분의 경쟁사보다 높습니다. 즉, 각 관광객에게 더 많은 관심이 돌아간다는 뜻이죠. 선내에는 당연히 있어야 할 것들이 모두 있습니다. 수영장, 레스토랑, 오락구역. 하지만 한 가지 시그니처가 있습니다. 낙하라는 극한 어트랙션으로 승객이 무려 10개의 갑판을 가로질러 아래로 떨어집니다. 롤러코스터는 아니지만 상당히 강렬한 아드레날린을 선사합니다. 특히 칵테일 2잔 뒤라면 더더욱요. 이 놀라운 바다 여행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방금 여러분이 알게 된 이 배들은 단순한 운송 수단이 아닙니다. 그들은 진정한 떠다니는 세계, 도시, 놀이공원, 엔터테인먼트의 실험실, 그리고 공학적 경이들입니다. 이들은 야망과 기술, 그리고 어쩌면 인간의 거대함에 대한 갈망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해양의 거인들 가운데 어떤 배를 여러분은 자신의 항해를 위해 선택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을 가장 놀라게 한 배가 무엇인지 남겨주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자동차만이 아니라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기술을 다루는 놀라운 영상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영상의 갑판에서 다시 만나요.